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채널에 다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소민쌤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GKS 대학원 장학생 지원을 위한 학업 계획서 쓰는 팁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학업 계획서는 세 번째 양식이거든요. 거기서는 스터디 플래너라고 나와 있는데 한국어로는 우리가 학업 계획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설명할 때도 스터디 플래너라고 하진 않고 계속 학업 계획서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선생님 혹시 학업 계획서를 쓸 때 어떤 게 써야 되는지, 그 양식이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영어나 한국어로 3쪽 이내로 쓰셔야 되고요. 또 글자체는 11포인트, 영어일 경우에는 타임즈 뉴 로만체, 한국어일 경우에는 바탕체나 도둠체를 사용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그럼 3페이지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담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것은 언어 학습에 대한 계획서예요. 지금은 선생님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언어를 우리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그 뜻인가요? 여러분이 한국에 오기 전에 그리고 한국에 온 후에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어와 영어 실력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 계획을 쓰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와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국에 온 다음에는 한국어와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실 계획인지를 쓰셔야 됩니다. 네, 특히 우리가 한국어 연수 과정을 신청한 사람들은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꼭 써야 돼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배울 때는 우리가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석사, 박사 과정을 진학하기 위해서 토픽 시험이 있어야 되니까 토픽 시험도 볼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너무 길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한국에서 언어 학습 과정도 연수 과정도 밟을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써야 돼요. 영어를 늘릴 계획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원어민들한테 해당이 안 되고 영어 자격증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위한 필요한 계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 오면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학업적인 언어가 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모국어로도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갈 때는 모국어로도 사실은 좀 거기서 대학원에서 쓰이는 언어들이 표현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 외에는 학업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돼요. 네,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할 때 뭐가 필요하나요? 우선은 여러분이 그 한국에 오기 전에 대학원 과정의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한국어로 된 본인의 전공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그 한국어 어휘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런 계획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계획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학업 계획서에 그 책의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도 좀 신빙성 있는 학업 계획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한국어로 된 그 서적, 책 이런 것들이 좀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자면, K무크라고 한국의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공개 강좌가 있어요. 이 K무크에는 여러분이 지금 전공하고 싶은 대학교 수업을 한국어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혹은 또 영어 수업을 제공하기도 해요. 이 수업들을 들으면서 스크립트를 요약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어휘나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무크 강좌를 통해서 학업 한국어 듣기 연습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만한 강좌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강좌명을 학업 계획서에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방법이 있는 것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소민쌤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박사 과정을 시작했을 때
교수님 한 명이 계셨는데 그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표준어로 배웠고 제그로 배웠고 드라마에서 들었던 한국어도 좀 달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봤던 드라마들은 뭐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출연된 드라마이니까 사투리 쓰는 드라마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사투리가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되도록 방송도 좀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드라마, 영화 그런 것들 많이 보세요. 제가 한 학기 동안 그 교수님이 한 단어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봤어요, 사실은. 제가 사실은 그때는 바보 같았어요. 한국어이지만 제가 모르는 한국어 같은 거.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허락을 받고 녹음을 하면서 기숙사에 와서 계속 몇 시간씩 다시 들었어요. 그 교수님도 본인도 모르게 그 사투리가 자주 나오니까 저 외국인 한 명 때문에 계속 그거 노력하고 표준어로 쓸 수 없죠. 그거는 이미 뭐라고 하죠?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되면 여러 가지 방송, 영화, 드라마 다 보세요. 왜냐면 지방마다 언어가 좀 약간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내가 아는 한국어가 아닌 새로운 한국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시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공과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사이버 교육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도록 활용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한국 가면 뭐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면서 시간이 너무 많다. 그때 뭐 배운다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야? 한국 오면 공부만 하진 않아요. 놀고 싶고 여행하고 그렇죠? 싶고 이거저거 하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그 1년이 금방 가더라고요. 본국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한국에서는 세월이 너무 빨라요. 눈 감고 뜨면 학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경험담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1년 여유가 없었어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여유가. 그래서 제가 배웠던 한국어랑 실제 제가 겪었던 한국어 달랐어요. 이거 PPT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읽어서 그거 제가 이해하려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았고 전문 언어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비슷한 내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거 뭐지? 무슨 뜻이지? 그리고 다들 공부하니까 계속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없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면 그렇죠.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전공과 관련된 것들 다 배워놓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성적도 잘 나와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 오면 다시 한국어를 새롭게 시작해서 배울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공 과정을 공부해야 돼요. 수업을 들어야 되고 과제를 해야 돼요. 논문 써야 되고 그리고 전공 시험까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와서 과목을 못 돌아가고 한국어만 계속 배우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국에 계실 때 합격을 했든 말든 지원만 했으면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합격하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중에 바로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외국인들이 외국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어려워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할 건데 그래도 지금 이거 우리가 장학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간과 교우간과 관계가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교수들이랑 한국 교수들이랑 좀 더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나요? 우선은 여러분께서 뭐 일상생활 한국어는 편안하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같이 공부하는 동료 학생들에게는 뭐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여러분들에게 쓰는 한국어인데 교수님께는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다른 존댓말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회 발표라든지 또 같은 연구실 내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좀 더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국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는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공적인 언어,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한국어를 익히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대학 생활 문화도 그런 거 중요하니까 미리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래도 우리 시스템 이런 데 다르니까 미리 준비하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일상생활 한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뭐 세종학당이나 한국문화원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 듣는 것을 우선 제일 추천을 드리고 또 내가 사는 지역에 그런 세종학당이나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이 없다면 사설 교육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온라인 세종학당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채널에 오시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배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을 거예요. 들으면서 저도 예를 들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말실수 같은 것도 하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발음이 안 되는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헷갈릴 때는 소민쌤이 저를 고쳐주실 테니까 그때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도 하시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어를 사실은 교재에서만 배우고 하는데 독학하는 사람들은 드라마도 많이 보고 뭐 영상들도 많이 보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가끔 학교 과제들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서 그 드라마 볼 시간도 없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여러 가지 것을 활용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뭐 온라인 교육 기관이나 아니면 대면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 혹은 SNS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어와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하면 어떻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한국 대학에 들어오시면 한국 대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쉽게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에서의 그 도서관의 제일 장점은 뭔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 제가 필요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도서관에다가 사달라고 하면 주제 같은 거 다 보내주면 사서 쓸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 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너무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작권 때문에 우리는 모든 책을 복사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있는 모든 책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즐겼던 것은 좋아했던 공간은 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들이 너무 많고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주변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욕심이 나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다로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뭔가 그 책들에 좀 냄새가 있어요. 무슨 그쵸? 뜻이냐면 도서관 냄새 있죠. 도서관만의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이랑 좀 다르니까 내가 여기서 와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구나. 그리고 책을 보면 볼수록 욕심내요. 나 이것도 읽어보고 싶다. 이것도 읽어보고 싶다 하니까. 그리고 왜 제가 도서관을 자주 찾아갔냐면 드라마를 봤을 때 그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너무 좋았어요. 특히 도서관에서 찍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도서관에서 네, 또 생각해보면 연인들이 많이 있고 데이트하는 거 있고 이것저것 그리고 멋지게 공부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공부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생겼어. 다른 목적이 있었구나. 책이 아니라. 아니, 그것이 아니라 뭔가 공부하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다른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멋지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었죠. 네. 왜냐하면 아무리 연구실이 있어도
시간 정도는 뭐 2시간, 3시간 정도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매번 무겁게 들고 가서 연구실까지 공부하고 다시 반납하는 게 좀 귀찮아서 맞아요. 필요해서 갈 때 도서관에서 다 공부하고 왔었죠. 그리고 도서관에서 제일 더 좋은 것은 뭐였냐면 바로 그룹별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뭐 커피숍은 이런 데 가면 좀 시끄럽잖아요. 근데 도서관에서 미리 예약하면 활용할 수 있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저처럼 꿈을 꾸었으면 꼭 열심히 학업 계획서를 쓰고 한국에 와야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 학업 계획서에 지금 들어갈 내용으로 우리 학업 목표와 학업 계획을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틀 안에서 서야 되는 거죠. 지금 전체 페이지가 3쪽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 학업 목표와 학업 계획을 적어도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는 할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많은 양을 할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학업 목표와 학업 계획을 단순히 글로만 쓰기보다는 글에 더해서 표나 그래픽 등으로 좀 시각화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각화를 하면 깔끔하게 눈에 들어오는 거 좀 보기에도 좋은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글로 쓰면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읽는 사람도. 요즘에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캔바나 뭐 PPT 등을 활용해서 그래픽을 좀 깔끔하게 그림으로 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업 목표는 핵심 개념이나 어휘를 잘 드러내는 문장으로 깔끔하게 짧게 표현을 하고요. 또 학업 계획은 연도별이나 혹은 학기별로 이 단계적으로 구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업 계획과는 별도로 그렇게 되면 연도나 학기별로 또 작은 소목표들이 나오잖아요. 이 또 소목표들이 전체의 학업 계획 목표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게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저희 지원 불합격 경험에 대해서 영상을 보셨으면 거기서 제가 제일 걱정됐던 부분도 학업 계획서였어요. 그때 아마 학업 계획서를 제대로 못 써서 불합격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양식 말고 한국에서 학업 계획서를 쓸 때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해보시고 찾아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것이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미리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뭐 교육부라든지 이런 곳에 한국의 교육부 같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부에서 만든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문서들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어로 지금 서류를 작성 중인 분들은 그런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학업하고자 하는 전공의 학과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학기 때, 2학기 때 어떤 것을 배울 건지 아예 정제적으로 제가 석사, 박사 과정 동안 어떤 과목들이 있을 건지를 잘 일단은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학업 계획서를 쓸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학업 계획서를 쓰면 뭔가 학업 계획서가 아닌 에세이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여러분께서 체계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내가 학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각화하고 깔끔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네. 아마 오늘은 학업 계획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틀어야 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과정이 끝나면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건지 앞으로의 학업 계획서를 더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GKS 지원 대학원 과정을 마친 다음에 내가 한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GKS 지원 이 대학원 과정을 마친 다음에 어떤 것을 하고 싶으세요? 뭐 어떤 분들은 한국에 남아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나라로 가서 또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혹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이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구상하고 계신 계획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 정부에서 여러분에게 장학금을 투자를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 학생이 아무런 실적 없이 아무런 결과물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그 돈을 사용한 의미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가 한국 정부가 투자한 만큼 이런 결실을 가져오겠다, 이런 결실을 내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 한국에서 나와서 취업할 생각이 있으면 그럼 취업과 전공과 그걸로 관련돼 있는 자격증들도 공부할 거라고 이런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취업하기가 쉽지 않고 경쟁을 해야 돼요. 단순히 학위 하나만 가지고 자격증 없이는 취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업 계획서에서는 그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학업 계획서를 쓸 때 더 유의할 점들이 있나요? 네, 먼저 양식 그 세 번째에 제일 윗부분에 있는 안내는 지우시고 여러분 학업 계획서를 다 쓴 다음에는 그 작성일을 연도, 월, 일 순으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전체 이름을 쓰시고 서명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들이 좀 있는데 학업 계획서를 못 써봤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배 후배들이 갔는데 그 친구들고 가지고 내가 그냥 약간 수정하고 제출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저도 사실은 지원하고 싶었을 때 후배들한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못 받았지만 그래도 완전 남의 거 가지고 수정하고 제출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학과가 아무리 비슷해도 각자의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곳을 그대로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부정행위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쓴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을 썼구나.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해서 내 거의 틀을, 형식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양심에 맡긴 문제이긴 하지만 좀 고려해 보실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AI 지금 GPT 채팅 같은 거 활용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챗 GPT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떤 구체적인 명령어를 넣으면 이런 문장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런 문장들을 봤을 때 내가 직접 쓴 글보다 훨씬 나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도 없이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글을 그대로 쓰는 거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네, 작년에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입학할 때 이거 좀 봐달라고 했을 때는 제가 물어봤는데, 이거 너무 잘 썼다 하니까, 이거는 그냥 AI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학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내가 안 쓰고, 챗 GPT가 쓴 거 알게 됐나? 이렇게 뭔가 의심을 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했나?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불합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안 쓰고, 제출했고 그 다음에는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이 안 썼으니까 좀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냐면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쓰지 않았으니까 대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본인이 써야 인터뷰 과정에서도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만약 본인이 안 썼다. 누군가의 거 그냥 그대로 뺏겨서 썼어. 그래서 이럴 때는 왜 그렇게 썼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안 썼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학업 계획서를 쓰고 나서 혹시 주변에 한국어 교수들이나 교사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한번 검토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오타나 이런 것들 있을 때 고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자, 오늘은 GKS 대학원 장학생 학업 계획서 쓰는 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